이번 시간엔 그레디언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레디언트를 배우기 앞서 좀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요. 이거 잘 알려면은 편미분 잘 하셔야 돼요. 편미분에 조금 응용되는 방향으로 그레디언트를 배우기 때문에 편미분 내용을 조금 복습해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레디언트부터는 이제 대기과학이나 해양학 같은 곳에서 본격적으로 되게 많이 쓰이는 기호예요. 그래서 이쪽 부분부터 핵심이다 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분 연산자 델입니다. 이 델이라는 기호 되게 중요해요. 얘로 뭘 정의를 할 수가 있냐면은 그레디언트, 다이버전스, 컬 이렇게 세 가지가 다 되게 중요한 연산자들인데 얘를 다 델로 정의를 해요. 그러면 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 밑에 델이라는 거는 벡터예요. 벡터인데 조금 특이하게 생겼어요. 보통 벡터라고 하면은 0,0,0에서 뭐 3, 4, 5로 가는 벡터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얘 같은 경우는 미분을 한다는 벡터예요. X축 방향 성분은 X축 방향으로 미분한다는 거고 Y축 방향 성분은 Y축에 대해서 미분한다는 거. Z축 방향 성분은 Z축 방향에 대해서 미분한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미분은 다 편미분이에요. 그리고 얘를 조금 다르게 나타낸다면은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겠죠? 이거 벡터의 성분 표시에서 배웠었던 거예요. 그래서 X, Y, Z를 이제 꺽쇠 가로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은 IJK 좌표계를 통해서 나타낼 수도 있어요. 자, 한 번만 더 짚고 갑시다. X축 방향은, 그러니까 대리라는 친구는, 어, 네, 벡터예요. 벡터인데, X축 방향 성분은 X축 방향으로 편미분 기호, Y축 방향 성분은 Y축 방향 편미분 기호, Z축 방향 성분은 Z축으로의 편미분 기호예요. 네, 한번 알아두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레디언트는 벡터예요. 우리 델이 벡터였던 것처럼 그레디언트 또한 벡터입니다. 그레디언트는 기울기 값을 모아서 만든 벡터예요. 기울기 값, 그러니까 편미분 값이죠. 편미분 값을 모아서 만든 벡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스칼라 함수가 2변수인지 3변수인지에 따라서 조금 다르지만은 그 대부분의 내용은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게 2변수, 얘가 3변수인데 내용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델이란 거로 2변수부터 해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는 스칼라 함수를 델을 써서 그레디언트를 표시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얘가 일단 2변수 함수더라도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렇다는 거는 얘 원래 델이라는 게 라운드 x 꺽쇠예요. 라운드 y였는데 여기 앞에 f가 붙어버리니까 이게 f 이렇게 적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칼라 함수 f를 x에 대해서 편미분한 거를 x 성분으로 가져요. 그레디언트 f는. 그리고 한 번 더 y의 방향으로, 그러니까 y에 대해서 편미분한 f 값을 우리는 y 성분으로 가져요. 다르게 표현한다면은 성분 표시를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오케이. 이번엔 3변수에 대해서 해볼게요. 3변수 함수. 델 fxyz 그레디언트 f예요. 그레디언트 f를 이제 표현을 해보려고 해요. 이거 쉬워요. 그냥 델이라는 친구가 이렇게 생겼었는데 얘는 라운드 x, 라운드 y, 라운드 z 이렇게 되어 있는 친구잖아요. 그냥 여기에서 델 f는 라운드 x, f, 라운드 y, f, 라운드
라운드 z, f. 이게 다예요. 그렇게 뭐 대단한 건 아니죠? 그냥 이 스칼라 함수 f를, 다변수 함수 f를 x에 대해서 편미분하고 y에 대해서 편미분하고 z에 대해서 편미분한 얘네들을 다 성분으로 갖는다는 얘기예요. 얘는 x축 성분, 얘는 y축 성분, 얘는 z축 성분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 해서 만든, 원래는 얘는 스칼라 함수였어요. 얘는 스칼라 함수였어요. 그냥 x, y, z에다가 어떠한 값을 집어 넣었을 때 벡터가 아니라 그냥 값이 나오는 그냥 스칼라 함수였는데, 얘에다가 대를 씌워보니까, 그레디언트를 씌워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벡터가 돼버렸네요. 아, 그래서 이렇게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레디언트란 친구는 스칼라 함수 있죠? 스칼라 함수를 벡터로 만들어주는 친구예요. 이거는 조금만 이따가 다시 한 번 더 설명할 거예요. 일단은 알아둡시다. 그레디언트는 스칼라 함수를 벡터로 만드는 함수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한 이제 어떠한 물리적인, 얘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하기 이전에 우리 한번 연습 문제 한번 풀어볼 거예요. 그냥 숫자적으로 계산만 하면 되는 쉬운 문제들 가져와 봤습니다. 어떤지 일단 감각 한번 느껴보시라고 먼저 좀 문제들 풀어보려고 해요. 뭔가 조금 뭔지 알겠다 싶으신 분이라면은 일시정지하고 먼저 풀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일단 해볼게요. 첫 번째, 얘는 3변수 함수네. 그레디언트 구하래요. 그레디언트 f를 한번 구해보라고 해요. 얘는 이거죠. 어떻게 쓰면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그쵸? 일단 편미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f를 x에 관해서 편미분 해버리면은 얘는 2xy가 남겠네요. 그쵸? 또 y에 대해서 얘를 편미분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다 할 줄 알아야 돼요. 이렇게 되네요. 또 z에 대해서 편미분하면은 이렇게 나오네요. 네, 이렇게 해서 벡터가 나왔어요. 벡터가. 근데 우리는 어떤 점에서? P라는 점에서. P는 뭔데요? X가 2고 Y가 1이고 Z가 3일 때, 그때 그레디언트를 한번 구해보래요. 자, 무슨 뜻이에요? X에다 2 대입하시고 Y에다가 1 대입하시고 Z에다 3 한번 대입해보세요 라고 이렇게 했네요. 자, 대입해 봅시다. 이게 어떻게 나와요? 그럼 X축 성분은 XY니까 4 이렇게 나오겠네요. Y, 복잡하다. 4 플러스 6 플러스 18인가요? 그러면 28. 그리고 4yz니까 12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스칼라 함수에서 점 P에서의 그레디언트를 구했더니 이렇게 벡터가 나왔어요. 원래 얘 이렇게 생긴 F라는 친구는 다변수 스칼라 함수였어요. 내가 x, y, z에다가 어떤 값을 집어넣었을 때, 뭐 만약에 P라는 점을 집어넣었다고 해볼게요. 여기다가 P라는 점을 x에다가 2, y에다가 1, z에다가 3을 집어넣었을 때 얘는 어떠한 값을 가져요. 그냥 숫자. 근데 그레디언트를 취해서 똑같은 점을 집어넣었을 때 뭐가 나와요? 값이 아니라 벡터가 나와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기 이 벡터가 무슨 의미를 가져요? 얘가 어떤 뜻이 있어요? 라고 하는 거는 이따가 배울 테지만은 일단 계산이 먼저 조금 익숙해져야 돼요. 어떤 식으로 연산을 하는지부터 조금 더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2번 볼게요. 얘는 이변수 함수네요.
x, y에 따라서 어떤 함수값이 달라지는 함수예요. 2의 x sin y 이렇게 나왔네요. 자, 똑같이 그레디언트 한번 취해 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는 함수예요. 자, x에 대해서 편미분 해볼게요. 얘 미분하면은 2x sin y 이렇게 나오네요. 또 얘 y에 대해서 미분하면은 2x cosine y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근데 어떤 값? 여기다가 전 p를 대입하게 되면은 x에다 2, y에다 3분의 파이가 나왔으니까 얘는 2의 제곱 얼마더라? 2분의 루트 3 이렇게 나오나요? 또 이렇게 집어넣어 네, 맞아요. 이렇게 나오겠네요. 맞나요? 네, 맞는 것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얘 스칼라 함수였어요. 스칼라 함수였어요. 그냥 여기에다가 어떤 값을 집어 넣으면은 값이 나오는 그냥 함수였는데 얘를 델이라는 표현을 씌워서 그레디언트를 한번 구해보니까 벡터가 나왔어요. 이 친구들 다 벡터예요. 그래서 그레디언트라는 친구는 스칼라 함수를 벡터로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해요. 스칼라 함수를 벡터로 만들어줘요. 아까 전에 한 번 더 강조했었죠. 자, 근데 이 숫자들이 이 점에서 어떠한 의미를 갖느냐, 이것들은 이제 지금부터 한번 알아볼 거예요. 자, 넘어갑시다. 그레디언트는 벡터입니다. 근데 얘네들은 편미분으로 정의가 됐었죠. 그럼 우리 편미분이 어떠한 의미가 있었는지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이미 당연히 다 알고 계실 거죠.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시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 한번 잡아볼까요? 어떤 점이 좋을까? 음, 여기 이제 형광펜 친 부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점이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대충, 마이너스 1,1이라고 한번 해볼 거예요. 그때, 자, 잘 보세요. 얘는 뭐죠? 일단, f라는 스칼라 함수가 있을 텐데, 스칼라 함수가 있을 텐데, 얘를 x에 대해서 편미분하는 값에다가 마이너스 1 그리고 1을 집어넣은 대입한 값이에요. 얘는 어떤 의미를 가졌었죠? 이렇게 x축에 대해서 자, 좀 잘 보세요. 좀 그림이 좀 복잡해요. 이렇게 빡 썰었어요. 마이너스 1,1을 지나는 이 점을 지나는 선으로 딱 잘랐어요. 이렇게. 이상하죠? 네. 그때 x축 방향, 이쪽 방향이죠? x축 방향. 그때 x축 얘가 이렇게 썰리면은 이 단면상에서는 어떠한 곡면이 이렇게 그려질 거잖아요. 그때 x축 방향으로의 기울기를 뜻했어요. 맞나요? 이 방향의 기울기가 얼마냐? 그러니까 y가 안 변하고 x만 변했을 때 그때 얘의 기울기가 얼마냐라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기울기 값이에요. 기울기 값. 근데 어떤 기울기 값? x축 방향으로의 기울기 값이에요. 자, 우리 예전에 한번 이런 말 했던 적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어떤 점을 잡았어요. 근데 보세요. 이 점을 잡았는데 1로 가는지 1로 가는지 1로 가는지에 따라서 다 기울기가 달라요. 맞나요?
지금 여기 사람이 한 명 서 있다고 생각해봐. 이 파란색 점에 사람이 한 명 서 있어요. 근데 얘가 1로 가면 올라가요. 맞아요? 1로 가면 뭔가 살짝 내려가는 것 같고, 얘가 이쪽으로 가면은 뭔가 좀 많이 내려가는 것 같고, 1로 내려가면 좀 더 내려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향에 따라서 좀 기울기가 달라요. 그쵸? 방향에 따라 기울기가 달라요. 근데 똑같은 점을 잡더라도, 똑같은 점을 이렇게 잡더라도, 좀 굵은 그려 해볼게요. 똑같은 점을 잡더라도 이 X축 방향, 얘랑 평행하게 이렇게 가면은 이때 여기로 기울기가 얼마냐, 이거 물어본 게 편미분 계수예요. X축 방향으로의 기울기 값을 나타내요. 자, 그럼 쉽죠? fy 1,1 얘는 뭘 의미해요? y축 방향으로의 기울기 값. 마이너스 1,1을 대입했네. 자, 똑같아. 마이너스 1,1 아까 전에 여기로 찍었죠? 여기로 찍었을 때 이 스칼라 함수에서 y축 방향 어떤 방향이에요? 이 방향이네. 그치? 이쪽 방향으로 갈 때 대충 한 이 정도 기울기 나오겠네요. 그쵸? 살짝 올라가는 기울기 나오겠네. 그때 얘의 기울기 값을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대요. 그쵸? 네. 되게 다양한 방향이 있어요. 어떤 점을 잡더라도 1, 마이너스 1,1을 잡더라도 여기에 뭐 이 방향, 이 방향, 이 방향 수많은 방향이 있어요. 그 중에서 y축 방향으로 갈 때 얘의 기울기가 얼마냐, 또 x축 방향으로 갈 때 얘의 기울기가 얼마냐, 이거를 이렇게 편미분을 통해서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자, 우리 이렇게 했었죠? 얘는 어떻게 정의했었죠? 라운드 x f 라운드 f 라운드 y 또는 음, 특별한 점 a, b에서라고 할게요. 음,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그쵸? 이거 뭐예요? 이거 편미분이에요. 이것도 편미분이에요. 여기 있는 x축 방향으로의 기울기값, y축 방향으로의 기울기값을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아니 이게 뭐야? 무슨 의미가 있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자, 봅시다.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벡터예요, 벡터. 어떤 벡터냐면은 a, b를 여기다 집어넣었을 때 어떤 방향이 가장 빠르게 증가하냐, 가장 가파른 방향이 뭐냐, 기울기가 가장 큰 방향은 어디인가를 나타낸 거예요. 자, 다시 똑같은 점으로 해볼 거예요. 안 헷갈리게. 그레디언트는 이런 거예요. 여기에서 점을 잡아서 이렇게 올렸을 때 이 점 있죠? 여기 이 스칼라 값에서 어떤 방향이든지 다 갈 수 있지만 기울기가 각각 다 다르다고 했었죠? 근데 어떤 방향으로 갈 때 가장 가파른지, 어떤 방향이 가장 기울기가 큰지 얘를 나타내는 벡터가 이거예요. 그레디언트. 대충 이 점 이렇게 잡았을 때 얘 어디로 가면 제일 가팔라 보여요? 뭐 이쪽 방향 아닐까요? 이쪽 방향? 뭐 일로 가면 가장 좀 많이 증가할 것 같은데, 여기가 가장 가파를 것 같은데, 그 방향을 나타내는 벡터가 네, 그레디언트입니다. 여기서 조금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자, 이거 약간 이해 안 되면 넘기셔도 괜찮아요. 원점이 이렇게 있고 x축, y축이 이렇게 있어요. 이거 그냥 들어보세요. 어, 내가 얘를 구해 보니까 음,
이런 벡터가 나왔다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여기가 1, 여기가 5. 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자, 이 점에서 그레디언트 구했는데 얘 벡터 그레디언트 벡터가 1,5래요. 이쪽 방향으로 갈 때 제일 가파르게 커진다 라는 게 아니에요. 어떤 방향이냐면, 자 보세요. 얘는 뭐냐면은 0,0에서 1,5로 가는 방향인 거예요. 이 벡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어디로 갈 때 가장 가파른 거예요? 이쪽 방향으로 갈 때 가장 가파른 거예요. 그러니까 1,5 쪽 방향으로 갈 때 가장 가파르다는 거는 여기에서 바로 1,5로 가라는 게 아니라, 이게 아니라 0,0에서 1,5로 가는 방향, 그쪽 방향으로 갈 때 얘의 그레디언트가, 이 함수의 그레디언트가 가장 크게 증가하더라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네, 일단 넘어갈게요. 한번 되게 좀 처음 들으실 때 살짝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 내용이. 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그레디언트는 벡터입니다. 이제 스칼라 함수를 벡터로 나타낸 건데, 어떻게 나타냈냐면은 각 방향의 변화율을, 편미분을 정했잖아요. 그 편미분 계수 값을 x 성분, y 성분 또는 z 성분까지 해가지고 나타낸 거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든 벡터는 가장 가파른 방향을 나타낸 거였어요. 가장 가파른 방향. 어디로 갔을 때 가장 크게 증가하냐, 어디가 가장 기울기가 크냐, 그거를 물은 것이었어요. 자, 넘어갈게요. 그레디언트는 벡터입니다. 그레디언트 벡터. 자, 벡터라면은 가지고 있는 게 딱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하나는 뭐였죠? 크기 값이 있었고, 하나는 방향이 있었어요. 이거 두 개 말고 더 있었나요? 벡터에서? 없었어요. 벡터는 크기랑 방향만을 가져요. 그럼 크기부터 볼 거예요. 방향부터 봅시다. 방향. 자, 벡터의 방향은 함수의 값이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방향이에요. 우리 위에서 좀 다른 거 한번 봐봅시다. 뭐 다른 점 한번 잡아봅시다. 내가 이 점을 잡았다고 해봅시다. 이 점 대충 이렇게 보이겠네요. 여기 이렇게 찍히겠네. 자, 여기에서 그레디언트를 찍으면은 어떠한 방향이 나올 거예요. 어떤 방향? 얘가 가장 빠르게 커지는 방향. z값이 가장 빠르게 커지는 방향. 그러니까 이거예요. 얘가 1로 갈 수도 있고 1로 갈 수도 있고, 잘 안 보이나? 1로 갈 수도 있고 1로 갈 수도 있고 1로 갈 수도 있고 1로 갈 수도 있고 1로 갈 수도 있고, 어떤 방향으로 갈 수도 있는데, 어떤 방향으로 갈 때 얘가 가장 커지는지, 이쪽 방향이겠죠? x쪽 방향으로 갈 때 가장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이런 방향을 나타내요. 어디 방향? 얘가 가장 크게 증가하는 방향. 근데 이렇게 한번 적어볼 거예요. 내가 어떠한 스칼라 함수에다가 그레디언트를 취했어. 얘를 x, y로 하는 게 아니라 a, b로 한번 해봅시다. 근데 이렇게 하면 벡터가 나올 거잖아요. 벡터가 예를 들어서 2,3이 나왔대. 이번엔 다른 스칼라 함수예요. 어떠한 스칼라 함수, 또 다른 함수가 있어요. f랑은 조금 달라요. 다른데 얘를 그레디언트 치어서 AB를 집어넣었더니 얘는 4,6이 나왔대. 봅시다. 2,3 어디 있어요? 이렇게 있네. 4,6 어디 있어요? 이렇게 있네. 어때? 이거 우리 첫 시간에 배웠죠. 벡터의 평행할 때. 이 벡터랑 이 벡터는 어떤 관계예요? 평행한 벡터예요. 평행한 벡터. 그러면 어때? 방향이 같네? 가리키는 방향이 같아요. 가리키는 방향이 같으면은
얘랑 뭐 똑같은 방향 아니야? 똑같은 방향인데 왜 얘는 이렇게 쓰고 얘는 이렇게 쓰지? 자, 그게 뭐냐면은 벡터의 크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자, 똑같은 방향으로 갈 수도 있어요. 똑같은 방향으로 갈 때 얘가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값이 다르다는 거면은 뭐냐면은 그쪽 방향의 기울기 값이 다르다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2,3 방향으로 갔을 때, 2,3으로 방향을 진행했을 때 얘는 이렇게 증가하지만 얘는 이렇게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조금 더 다이나믹하게 그려볼까? 이렇게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그 벡터의 크기 있죠? 그레디언트 벡터의 방향, 그레디언트 벡터의 크기예요. 그레디언트 벡터의 크기는 그 방향의 기울기 값을 나타내요.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방향에 그때의 기울기 값이 얼마냐를 벡터의 크기로 나타내요. 다시, 그레디언트 벡터의 크기가 의미하는 것은 그때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방향의 기울기 값을 나타내요. 오케이? 우리 크기 이렇게 구했었죠? x 방향의 성분 제곱, y 방향의 성분 제곱해가지고 더했어요. 그래서 루트를 씌운 거로 이렇게 했었죠. 오케이. 그러면 넘어가 볼 거예요. 이번에는 그레디언트 벡터를 한번 시각화해 보겠습니다. 복습하자면 그레디언트 벡터는 벡터예요. 벡터. 어떻게 만들어진 벡터냐면은 스칼라 함수에서 일단 이변수로 쓸 거예요. 이변수 함수 스칼라 함수에다가 대를 씌워서 해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벡터입니다. 벡터. 근데 벡터는 뭘 가지고 있었죠? 벡터가 가질 수 있는 게 딱 두 개밖에 없었죠. 벡터는 크기를 가질 수 있고 벡터는 방향을 가질 수 있어요. 그 외의 것은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얘가 스칼라 함수예요. 이렇게 적어볼 거예요. fx, y는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렇게 생긴 함수예요. 얘를 z축 방향으로 해가지고 여기에다 점 이렇게 다다다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었죠? 점 다다다 찍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진 함수를 그레디언트를 취하면은 어떻게 될까? 얘는 이거예요. 얘를 그레디언트 취해서 만들어진 벡터가 이렇게 나온대요. 일단 이거 한번 봐볼게요. 그래요. 그레디언트 이거 어떻게 만들어진다 했었죠? 왼쪽 보세요. 왼쪽. 얘는 뭐냐면은 라운드 f 라운드 x 라운드 f 라운드 y 이렇게 정의되는 벡터예요. 그쵸? 근데 이 함수가 이렇게 생겨먹은 함수잖아요. 그래서 얘를 x축 방향으로 편미분하고 y축 방향으로 편미분해서 그래서 얘로 벡터를 만들어 봤더니 이렇게 나오더라. 이렇게 나오더라.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 봅시다. 얘가 뭐냐면은 여기에다가 어떤 점을 집어넣었을 때 예를 들어서 내가 3,5를 집어넣었어. 1,0을 집어넣었어. 1,0을 집어넣었을 때 3,5를 집어넣었을 때 한번 볼게요. 여기 x축 y축 이렇게 지나가네. 여기 1,0이 이렇게 쳐보자. 이렇게 해서 어떤 값을 집어넣었어. 그때 여기에서 이 그레디언트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은 얘가 어떤 방향으로 갈 때 가장 크게 함수값이 증가하는지 어디로 갈 때 방향이 가장 가파른지 그걸 나타낸다고 했었죠. 이거 헷갈리니까 꺽쇠로 바꿉시다. 꺽쇠예요. 이거 벡터입니다. 벡터. 오케이. 자, 봅시다. 지금 여기 볼 거예요. 여기. 내가 1,0을 집어넣었어. 1,0을 집어넣었을 때 어떤 방향으로 갈 때 가장 가파른 것 같아요? X축 방향 아닐까? 이쪽으로 갈 때 가장 얘가 빠르게 증가하지 않을까? 어때요?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1,0을 여기다가 집어넣었을 때
자세히 보면은 오른쪽으로 화살표가 되어 있어요. 오른쪽으로 화살표가 되어 있어요. 그때 가장 빠르게 변하는 구간은 변하는 방향은 얘가 오른쪽으로 갈 때 X축 방향으로 갈 때구나. 그리고 그때 기울기 값은 이 정도 크기 정도 되겠네. 그쵸? 그럼 우리 2,0 한번 집어넣어 봅시다. 2,0 여기다 2,0을 이렇게 콕콕콕 집어넣으면은 또 어떤 값이 있겠죠? 근데 얘는 어떤 방향으로 갈 때 가장 커져요? 어떤 방향으로 갈 때 가장 가팔라요? 똑같죠? X축 방향으로 진행할 때 가장 가파르게, 가장 빠르게 증가할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여기에서의 기울기랑 여기에서 기울기는 조금 다를 것 같아요. 왜? 얘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X 값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Z 값은 훨씬 더 크게 증가하는 친구니까 이거보다 더 커질 것 같아요. 그래서 2,0, 2,0에서 이렇게 함수값을 그어봤을 때 얘는 X축 방향으로 진행할 때 가장 크게 증가해요. 근데 그 증가하는 크기가 어때요? 자, 비교해 봅시다. 이 크기, 이 크기랑 이 크기랑 뭐가 더 큰 것 같아요? 당연히 얘가 더 큰 것 같아요. 자, 2,0에서 이제 그때 만든 그레디언트가 1,0에서 만든 그레디언트랑 방향은 같은데 더 길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그때의 기울기 값이 훨씬 더 가파르더라. 가파르더라.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한 번만 더 해볼 거예요. 이번에는 1,1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1,1. 1,1. 1,1에서 쭉쭉쭉쭉 올려봤더니 얘가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방향은 어딜 것 같아요? 원점으로부터 멀어지는 방향으로 갈 때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까요? 일단 해봅시다. 자, 1,1이었어요. 여기에서 그레디언트 벡터를 취해가지고 여기에다가 1,1 한번 집어 넣어 봅시다. 그러면 뭐가 나와요? 어떤 벡터가 나와요? 2,2가 나와요. 무슨 뜻이에요? 얘는 2,2 방향으로 갈 때 원점으로부터 가는 방향이에요. 2,2로 이렇게 갈 때 가장 빠르게 증가해요. 그러니까 원점으로부터 멀어지는 방향으로 갈 때 얘가 원점으로부터 멀어지는 방향으로 갈 때 가장 빠르게 증가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1,1에서 여기에서 그 방향으로 0,0에서 2,2 가는 방향으로 갈 때 그때 기울기 값이 얼마냐? 이렇게 해요. 이렇게 정해요. 얘가 가장 큰 기울기 값이에요. 그때 1,1에서 가장 크게 가는 방향, 가장 크게 증가하는 방향, 가장 가파른 방향으로의 기울기값이 얼마냐? 그때의 기울기값이 얼마냐라고 하면은 2 루트 2라고 적어주면 됩니다. 뭔가 느낌이 올 듯해요. 뭐 우리가 그레디언트 벡터라는 거는 스칼라 함수를 벡터로 만들어주는 함수인데 그때 벡터는 크기와 방향을 가지고 방향은 어떤 방향? 얘가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방향. 크기는 어떤 크기? 얘가 그때 값의 기울기 값의 크기로 갖는 벡터였어요. 오케이? 그러면 조금 느낌이 올랑말랑하니까 다른 거 한번 봐볼 거예요. 다른 함수. 어떤 스칼라 함수가 있대. 얘도 똑같은 이변수 함수예요. z는 fx, y. 이렇게 생긴 스칼라 함수. 저도 어떤 함수인지는 모르겠어요. 얘를 이렇게 나타냈대. 보면 어떤 게 느껴져요? 자, 여기 있는 빨간색 부분 있죠? 빨간색 부분은 조금 올라온 것 같네. 거의 다 2의 값을 갖는데 여기 있는 빨간색 친구들은 조금 올라온 느낌이 들고요. 파란색 친구는 조금 낮아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이 함수에 대해서 그레디언트를 취한 이렇게 생긴 벡터들은 어떠한 모양을 가질까 한번 볼 거예요. 이쪽 봉우리 한번 봅시다. 봉우리. 이쪽 봉우리.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가장 극대점을 잡았으면은 그쪽에서의 어떤 방향으로든 기울기는 0일 것 같아요. 그쵸? 어떤 방향으로든지 기울기는 0일 것 같아요. 여기 이 빨간색 부분이에요. 여기가 여기랑 여기랑 같은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스칼라 함수를 그레디언트 벡터로 나타냈을 때 그때 어떤 점이 어떤 점이 있는지 같이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해요. 여기는 기울기 값이 0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울기가 뭐 대충 여기에 만약에 화살표가 있다면 화살표가 그냥 없을 것 같네요. 화살표가 비어 있을 것 같네요. 여긴 0이니까. 근데 그쪽 주변으로 어때요? 몰려 들어가고 있어요. 몰려 들어가고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 자, 이 점에서 어떤 방향으로 갈 때 가장 증가해? 봉우리 방향. 이쪽으로 있을 때 어떤 방향으로 갈 때 가장 증가해? 봉우리 방향. 이쪽으로 갈 때 어떤 방향으로 있을 때 가장 증가해? 봉우리 방향.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울값이 어때요? 조금 조그맣죠? 자, 여기에서 기울값, 이 봉우리 주변에서 있는 기울값들은 되게 작아요. 그쵸? 근데 그 밑에들은 어때? 방향은 같아. 얘가 어떤 방향으로 가면 가장 빠르게 증가할 것 같아? 이쪽 방향이요. 얘가 어떤 방향으로 있을 때 가장 빠르게 증가할 것 같아? 이쪽 방향이요. 얘가 어떤 방향으로 갈 때 가장 빠르게 증가할 것 같아? 이쪽 방향이요. 이렇게 나타내는 거야. 근데 보면 어때? 자, 여기랑 여기 있는 기울값이랑 여기 있는 기울값이랑 한번 비교해 봐요. 뭐가 더 커? 바깥쪽에 있는 게 조금 더 커요. 뭔 말할? 바깥쪽에 있는 게 더 커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바깥쪽에 있을 때 기울기 값이 조금 더 크다는 거예요. 얘가 조금 더 가파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함수에서 봅시다. 이 왼쪽에 있는 스칼라 함수에서 봤을 때 어디가 가장 가파를 것 같아요? 여기에서 가장 기울기 값이 큰 가장 가파른 지점은 어디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여기에요. 여기가 제일 가파른 것 같아. 그러면은 여기에서 넘어왔을 때 그레디언트 벡터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그 화살표가 길이가 크냐면은 이쪽 부분인 것 같아요. 어때요? 매칭이 되죠? 여기랑 여기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방향, 가장 가파른 방향이에요. 근데 어떤 방향? 얘는 오른쪽으로 갈 때 가장 크게 증가한다고 하네요. 자, 한 번만 더 봅시다. 이번엔 이쪽 보자. 이쪽 왼쪽 보자. 이쪽 여기에서 가장 언더가 되는 부분, 가장 아래쪽에 있는 부분은 기울기 값이 0일 거예요. 어떤 방향으로 가더라도 그쪽의 기울기가 0일 거야. 얘가 뭐 매끄럽다고 한다면은. 근데 그쪽에서 조금 넘어가면 어때요? 이제는 바깥쪽으로 가는 작은 화살표가 생겨. 얘가 무슨 의미냐면은 얘가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조금씩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쪽 얘가 바깥으로 가면 갈수록 어때요? 화살표가 커지네? 화살표가 커진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기울기 값이 점점 더 증가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생겼네. 얘를 이제 2차원 2D로 그려보자면은 이렇게 생긴 걸 거야. 너무 대충 그렸나? 이렇게 미안해요. 이렇게 생긴 친구일 거예요. 얘가 이쪽으로 가면은 기울기 값이 조금 얼마 안 돼. 근데 한 이 정도 되면은 기울기 값이 되게 증가해. 이런 걸 나타내는 것 같아. 구덩이에요. 구덩인데 구덩이 바로 근처에서는 기울기 값이 조금 작아요. 구덩이 근처의 값은 기울기 값이 작은데 얘가 조금 더 바깥으로 가면은 기울기 값이 조금 더 커지네. 기울기 값이 좀 더 커지네. 이걸 나타내는 거예요. 자, 어떡해요? 좀 감이 오셨나요? 지금 우리가 한 거는 뭐냐면은 2차원 함수, 그러니까 3차원 함수죠. 3차원 함수인데 이변수 함수에서의 그레디언트 벡터를 시각화한 거예요. 우리 3변수 함수 기억나요? 3변수 함수? 3변수 함수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넘어가 볼게요. 3변수 함수의 그레디언트는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 전에 얘기했어. 1변수 함수. y는 fx. 이거 축 몇 개 필요해요? x축, y축 2개 필요해요. 다변수 함수, 이변수 함수예요. 자, 미안해요. 여기 z예요. 이거 축 몇 개 필요해요? x, y, z 이렇게 3개 필요해요. 그쵸? 그럼 3변수 함수는 축이 몇 개 필요할까? 원칙적으로는 3개가 필요해요. w축,
x, y, z축 이렇게 해서 4개 필요해요. 자, 근데 우리 이거 그릴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는 3차원 공간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4차원 축은 그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w 값, 이 함수 값 어떻게 나타내냐? 색깔로 보통 나타내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여기다 x, y, z를 집어넣으면은 값이 나오잖아. 그 값을 색깔로 표시한 거예요. 여기에서는 이렇게 표시했네. 자, 빨간색이 조금 더 높은 값, 파란색이 조금 더 낮은 값 이렇게 나타낸 거예요. 자, 어떤 게 보여요? 우리 저번 시간에 했었던 삼변수 함수 모양 그대로 한번 가져와 봤어요. 안쪽으로 가면 갈수록 조금 더 그때 함수값이 높고, 바깥으로 가면 갈수록 그때 함수값이 조금 더 작은 함수인 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다 그레디언트를 씌워봤어. 근데 그레디언트는 벡터래며, 벡터. 벡터가 뭘 의미해? 그때 크기를 가지고 있고 방향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그때 방향이 뭘 의미해요?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방향이야. 자, 얘는 안쪽으로 가면 갈수록 더 빨라지네. 아, 미안해요. 안쪽으로 가면 갈수록 더 빨개요. 더 함수값이 크다는 얘기야. 안쪽으로 가면 갈수록. 그러면 어떠한 점을 잡았을 때, 어떠한 공간 좌표에서 점을 잡고 여기에서 그레디언트를 취하면은 얘는 중심 방향으로 이 벡터가 몰릴 거예요. 왜? 안쪽으로 가면 갈수록 더 커지거든, 그 함수값이. 괜찮아요? 자, 방향 얘기했어요. 방향. 어떤 방향? 그레디언트의 방향. 그레디언트 방향이 뭔데?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방향. 스칼라 값이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방향인 거예요. 쭉쭉쭉 가. 그럼 크기도 있잖아. 크기는 뭘 의미할까? 보면은 크기가 미묘하게 좀 달라요. 바깥쪽에 있는 친구들은 조금 큰 것 같고, 안쪽에 있는 친구들은 조금 벡터의 크기가 살짝 작은 것 같아. 얘가 뭘 의미하는 거야? 그때의 기울기값. 내가 이쪽 방향으로 갔을 때 그때의 기울기값이 얼마인지, 그때 얼마만큼 증가하는지를 나타내는 거를 이제 그레디언트의 방향, 크기 이렇게 한번 정의를 해 보았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대기과학에서 그레디언트가 어떻게 쓰이는지 이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것은 뭘 것 같아요? 네, 등압선이라고 하나요? 등압선. 그래서 기압이 같은 것끼리 조금 선으로 이어본 거를 등압선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나타낸 거예요. 자, 뭐 그냥 우리 고등학교 때 다 배웠던 것들이에요. 여기는 뭐 천 이렇게 그려가고, 좀 빠르게 그릴까? 여기는 한 1004 정도 지나는 것 같네. 여기는 한 1008, 여기는 1012. 아, 그러니까 4 헥토파스칼 간격으로 이렇게 등압선을 만든 것 같네요. 저도 이거 그냥 인터넷에서 가져온 거라서 제가 그린 게 아니에요. 봅시다. 이거를 한번 그레디언트로 나타내면 어떻게 될까? 볼게요. 그레디언트. 보면은 이거는 지금 지표면에서의 기압 분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변수 함수인 거야. 이변수 함수. 어떤 공간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는 뭐 여기는 위도선이 이렇게 지나가고 경도선이 이렇게 지나갈 때 여기에 좌표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 그 기압값이 Z축 방향으로 이렇게 뽕긋 솟아 있는 거예요. 자, 이쪽이 조금 더 기압이 높네. 그럼 얘는 여기는 살짝 솟아 있고, 이쪽 방향 기압이 낮아. 그럼 얘는 살짝 내려가 있는, 뭐 어떤,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렇게 생겼나 봐. 이거 그러니까 3D로 올려다 볼 수 있죠? 3D로 올려다 볼 수도 있죠. 여기가 X축, 여기가 Y축이라고 할 때 Z축 방향으로, 여러분들 보이는 방향으로 튀어나온 Z축 방향으로 이제 왼쪽이 조금 더 높게 있고 오른쪽 위가 살짝 아래에 있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렇게 생긴 곳에서 그레디언트는 어떤 방향을 가질까? 자, 봅시다. 내가 이 점을 한번 잡아봤어. 여기 그레디언트 어떻게 될까? 자, 그레디언트는 벡터예요. 벡터. 근데 방향과 크기를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 어떤 방향? 얘가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방향. 어딜 것 같아? 이 방향 아닐까? 이쪽으로 갈 때 가장 얘가 기압이 빠르게 증가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얘가 갈 수 있는 방향이 되게 많잖아요. 이렇게.
엄청 많잖아. 수도 없이 많을 거 아니야. 근데 그 중에서 얘가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방향 어딜 것 같아? 뭐 이쪽 아닐까? 얘가 그럼 여기는요? 이 점은 뭐 이쪽 아닐까? 일로 가면 좀 증가하는 방향이니까. 여기는 어떨까? 여기는 빨간색 점 어디로 갈 때 가장 빠르게 증가할까? 일로 가면 가장 빠르게 증가할 것 같아. 자, 근데 봅시다. 여기랑 비교해 볼 거야. 방향은 비슷한 것 같아.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더 빠르게 증가하는 방향인 것 같아. 근데 그 방향은 같은데 그 벡터의 크기를 보자 이거예요. 크기. 일로 가면은 조금 지나도 뭐 등합선을 지나지는 못해. 근데 여기는 조금 지나면 등합선을 두 개나 지나가네. 어떤 뜻이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봤을 때 좀 가파르다는 느낌이 느껴져요. 이쪽 여기가 고기압으로 저기압에서 고기압으로 일단 올라갈 때 그때 이 선이 촘촘하다는 것은 그것이 조금 가파르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때 배웠던 등고선 한번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등고선의 간격이 좀 촘촘하게 되어 있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현실적인 3D에서 봤을 때 얘가 좀 기울기가 가파르다는 거야. 좀 느껴지나요? 그때 기울값이 크다면은 여기는 만약에 이렇게 그려진다면 여기는 조금 더 크게 이렇게 그려져야겠죠? 기압 경도력이 미안해요. 그레디언트가 지금 그레디언트 하고 있어요. 그레디언트 기압 경도력이 아니에요. 뭐 다 한번 표시해 볼 거예요. 여기는 뭐 이렇게 조금 더 크겠죠? 여기 부분은 오 크다 그치? 여기는 조금 작을 것 같네. 간격이 조금 널널하잖아요. 여기도 간격이 조금 작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나타내요. 맞나요? 근데 기압 경도력은 뭐예요? 고기압에서 저기압 쪽으로 이동하는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기압이 큰 곳에서 기압이 낮은 곳으로 그때로 부는 바람. 그거를 기압 경도력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보면 어때? 여기 있는 거 보면은 얘가 기압 경도력이랑은 방향이 정반대이지 않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봅시다. 여기까지 일단 의문점을 가져보고 이쪽으로 와봅시다. 기압 경도력은 어떻게 나타내냐면 다시 말할게요. 단위 질량당 기압 경도력. 단가입니다. 단가. 단위 질량당 기압 경도력. 그러니까 힘이에요. 힘인데 어떤 힘? 단위 질량당 힘. 이거 나타낸 거예요. X축 방향 기압 경도력을 한번 나타내 볼 거예요. 당연히 뭐 여기가 X겠죠? 볼 거예요. 일단 F 어떻게 나타내냐면은 이쪽으로 나타내는 힘이 뭐 이쪽으로 나타내는 압력이 이만큼이 주어진다고 하고 이쪽 면으로 들어가는 압력이 이렇게 주어진다고 해볼 거예요. 일단 기압 경도력이라는 거는 두 압력의 차이 때문에 생겨요. 차이. 이렇게 되겠죠? 지금 여기에서 이거 뺀 거야. 이거에서 이거 뺀 거야. 자, 델타 P만큼 압력의 차이가 있어요. 근데 그 압력에다가 뭘 곱하면은 면적 S를 곱하면은 힘이 나와요. 힘을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어요. 자, 질량은 어떻게 표시할 수 있냐면은 질량 밀도 곱하기 부피죠. 근데 부피는 또 어떻게 바꾸실 수가 있어요? 이 공기 덩어리의 부피 얘가 면적이고 얘가 높이로 생각할 수가 있겠죠? 우리 이렇게 봅시다. 델타 X라고 봅시다. 델타 X 곱하기 S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이거 맞네. 여기까지가 부피고 부피에다가 밀도를 곱한 것이 질량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S 없어져요. 뭐만 남아? 로분의 1.
델타 x, 델타 p만 나와요. 오케이? 일단 넘어가 볼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 그럼 y축 방향. y축 방향으로 단위 질량당 기압 경도력은 어떻게 나타내냐면 뭐 똑같죠. 로분의 1 델타 y 델타 p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x축 방향이랑 y축 방향이랑 합친 기압 경도력은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은 로분의 1 델타 x분의 델타 p 델타 y분의 델타 p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뭐랑 비슷한 것 같아요, 얘가? 얘 이렇게 나타낼 수 있지 않나요? 얘가 x축 방향 성분이잖아. 얘가 y축 방향 성분이잖아. 마치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레디언트, 이번에는 얘가 함수인 거야. 기압이 이변수 함수인 거예요. 기압. 그러니까 델타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x축 방향으로 이동했을 때 그때 기압 변화량인 거잖아. y축 방향으로 이동했을 때 그때 기압 변화량. 마치 편미분이랑 똑같은 거죠. 얘는 여기서의 이 델타 값은 얘가 라운드 p 라운드 x i 라운드 p 라운드 y j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바꾸실 수가 있다고요. 로분의 1 로분의 1 그레디언트 p 그레디언트 프레셔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고요. 자, 근데 봐봐요. 그레디언트는 어떤 방향이었어요? 저기압에서 고기압으로 부는 방향이야. 오른쪽 그림 봐요. 오른쪽 그림 방향이에요. 저기압에서 고기압 쪽으로 불어 나가는 벡터예요. 자, 근데 기압 경도력은 뭐지? 고기압에서 저기압 쪽으로 가야 돼. 고기압에서 두께 다르게 하자. 고기압에서 저기압 쪽으로 가야 돼. 이렇게 가야 돼. 자, 헷갈릴까봐 적을 거예요. 빨간색이 뭐냐면은 그레디언트예요. 파란색이 뭐냐면은 기압 경도력이에요. 방향이 어때? 반대네. 기압 경도력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가야 돼. 근데 그 방향이 한 90도 틀어져 있어? 한 97도 틀어져 있어? 그게 아니에요. 정확히 그 반대야. 180도 틀어져 있어요. 그럼 벡터에다 180도 틀어져 있으면 뭐야? 마이너스 붙여야지. 이게 그레디언트가 되는 거예요. 아, 미안해요. 이게 기압 경도력이 되는 거예요. 기압 경도력을 그레디언트로 정의를 한 거야. 어때? 그레디언트는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방향이에요. 저기압에서 고기압 쪽으로 가야 돼. 근데 기압 경도력은 어때? 고기압에서 저기압 쪽으로 내려가야 된다고. 맞아요? 고기압에서 저기압 쪽으로 부는 바람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를 붙여주더라. 그리고 기압 경도력을 마이너스 로분의 1 그레디언트 P, 그레디언트 프레셔 이런 식으로 나타내더라.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렇게도 기압 경도력을 표시할 수 있구나 라는 거 알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레디언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게 아마 되게 좀 중요할 거예요. 그레디언트라는 것들이 앞으로 전공 공부하면서. 그래서 좀 복습도 좀 많이 해보시고 문제 같은 것도 따로 찾아서 풀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